사실은 소년재판하는 판사들은 이처분을 해야겠다, 이 아이들한테 이처분이 적합하겠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들어옵니다. 그래서 그 전에, 재판 전에 준비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. 안녕하세요. 소년심판,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소년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뭐 기일은 어떻게 잡히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,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누가 고소를 하든 신고를 하든 경찰이 조사를 하고 나서 만 14세 미만 쪽법소년의 경우에는 어차피 형사처벌을 못 받기 때문에 경찰에서 보통 바로 소년재판으로 보내요. 그리고 14세에서 19세 아이들은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나면 이 사건을 검사가 소년부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.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소년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. 정말 가벼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고 심리불개시 결정이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실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. 심리불개시 결정은.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기록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결정합니다. 먼저 조사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이나 교육 같은 걸 보낼 수도 있습니다. 조사는 뭐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조사도 있고요. 아니면 법원 내에 법원조사관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도 있고 아니면 꿈키움센터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. 그 교육기관에서 뭐 3일, 5일 이런 교육을 받고 오라고 보내기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조사나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기관들에서 법원에 보고서를 올려요. 이 아이 어떻게 생활해왔고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부모님은 뭘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이런 걸 전부 상세하게 보고서를 올리면서 어떤 처분이 적합할지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다가 제시합니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 의견이. 법원은 아이를 볼 시간이, 직접 마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마주 보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조사했던 그 조사관들의 의견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게 해서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. 소년재판은 다 잘 모르시는데요. 소년재판은 보통 하루에 끝납니다. 심지어는 그 당일 법정에서 바로 처분을 바로 고지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뭔가 하실 게 있다면 그 재판 전에 다 하셔야 돼요.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. 근데 보통 소년재판이 하루 만에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. 심사원에 가는 경우입니다.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다음번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네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.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의는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.